안녕하세요. TV 개넥시입니다. TV 개넥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말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 두 가지 기사를 써놨는데, 첫 번째 기사는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그 왕자의 난과 관련이 있는 신덕 왕후에 관한 기사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보여드린 광통교와도 관련이 있는 신덕 왕후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시는 저 릉, 여기가 바로 정릉인데 이 릉의 주인이 바로 신덕 왕후입니다. 저희가 흔히 조선 개국과 왕자의 난을 이야기하면 이성계, 이방원, 정도전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 조선 초기의 역사에 있어서 이 신덕 왕후도 빼놓을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신덕 왕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덕 왕후의 집안은 대대로 권문세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강윤성은 충혜원과 충무관 때 찬성사 관직을 지냈고요. 이 같은 배경은 함경도 지방에 기반을 두어 개정에 연고가 없던 이성계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첩을 2명까지 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향에 있는 철을 향철하고 하고, 이가 신의 왕후며 이방원의 생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의 왕후는 조선 개국 1년 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개경에 둔 부인을 경철하고 했는데 이가 신덕 왕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덕 왕후가 조선 첫 왕비, 조선의 첫 중전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 이성계와 신덕 왕후의 만남에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호랑이 사냥을 위해 나갔는데 목이 말라 우물가에 가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여인이 물 한 바가지를 퍼 그 위에 버드잎을 뿌렸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자, 아무튼 이때 이성계는 신덕 왕후에게 반하여 혼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둘의 나이 차이는 실질적으로 21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정략 결혼이라고 여기는 게 좀 더 옳은 판단입니다. 근데 이런 정략 결혼 여부를 떠나서 둘 사이는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태조 5년 7월 1일 현비의 병 때문에 중 50명을 내전에 모아 부처에게 빌다라는 기사가 있고, 동년 동월 7일 현비의 병 때문에 부처에게 빌고 초제를 지내며 제수를 석방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공을 들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덕 왕후는 이성계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이에 이성계는 열흘간 조회를 하지 않았고, 이 왕비의 묘를 지금의 서울시청과 덕수궁 근처에 만들게 하고 원당으로 흥천사를 지어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왕릉의 분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왕릉은 모두 사대문 바깥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당시에 예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는 조선 초기 배불정책, 즉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초창기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신덕 왕후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성계가 이 신덕 왕후를 얼마나 아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덕 왕후는 이성계에게 어떠한 도움을 줬느냐? 자, 제가 앞서 권문세족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이성계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함정도에서 홍건적을 상대하고 있던 이성계가 지리산으로 가 왜구를 격퇴하면서 단번에 스타덤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전투에서 이성계의 영웅담이 만들어지는데 200보 바깥에서 한 발의 화살을 쏴 적장을 쓰러뜨린 일화, 그리고 너무 험해서 못 올라간다고 한 곳을 말을 타고 한 번에 올라간 일화 등 이런 미담들이 이 지리산 전투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설에는 이 지리산으로 가라고 한 게 신덕 왕후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일화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방원을 시켜 편지를 전달했는데 이성계가 이 편지를 읽고 위화도 회군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간, 방원의 결혼에도 힘을 써 당시 개경의 명문가였던 영흥민씨 가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힘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여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대노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신덕왕후가 공은 항상 대장군으로서 자처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움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라고 하여 이방원을 두둔하면서 이성계의 화를 누그러뜨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성계가 무언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조언을 하면서 이성계를 도운 인물이 바로 이 신덕왕후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덕왕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성계를 도와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었고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 욕심이 과한 걸까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 초 왕권을 통한 통치를 꿈꾸는 이방원과 신권을 통한 통치를 꿈꾸는 정도전이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이 개국할 당시 이성계의 나이는 이미 58세여서 후세에 관한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왕의 총애를 받는 신덕왕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월 8일 태조는 이방원을 동북면으로 보내 4대 선조의 능실에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 어린 이방석을 왕세자로 삼게 됩니다. 이때 이방석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다른 발표가 있는데 이날 공신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근데 이 명단에 왕자들의 이름은 모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왕자가 된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명분이었습니다. 7월 17일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른 지 한 달도 안 돼서 후사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표면화된 것입니다. 상황 전개를 요약을 하면 신권을 통한 통치를 꿈꾸던 정도전과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길 바라는 신덕왕후가 이방원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신덕왕후의 이런 행동은 전부터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태종실록 1권 총서 70번째 기사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비강씨, 즉 신덕왕후가 매양 이방원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탄식하며 말하는 것이 어찌 내가 낳은 아들이 되지 않았는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방원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본인이 의지대로 본인의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것까지는 보았습니다. 그러는데 왕에 오르는 것은 보지 못하고 태조 5년 8월 13일에 치료를 위해 갔던 이득분의 처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원하던 본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방원이 주도한 왕자의 난 때문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덕왕후의 묘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태종은 신덕왕후의 능이 너무 크다고 하며 신덕왕후의 능 백보까지 집을 짓는 것을 허용하여 당시 권세가들이 앞다투어 이곳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에서는 후궁의 지위로 내렸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종실록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현종 10년 2월 5일자 부재학 이민적 등이 신덕왕후를 태무에 배양하자고 상소하다라는 기사 내용에 더구나 지금 신덕왕후는 존호를 고치지 않았고 정릉의 의물도 아직까지 왕후에 법제되어 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대우는 후궁의 지위로 내려갔든 아니면은 왕후의 지위로 대우를 받고 있었든지는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왕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태조가 죽은 후에
사대문 안에 능이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며 현재 이 위치로 능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릉에 정자각을 헐어 태평관의 건축 재료로 사용을 하였으며 묘에 사용되었던 신장석을 광통교의 건축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태종의 신덕왕후에 관한 생각은 태종 16년 8월 20일자 선덕왕후와 성비가 계모인가 하는 문제를 신하에게 묻다라는 기사에 요 내용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종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릉은 내게 조금도 은의가 없었다. 내가 어머니 집에서 자라났고 장가를 들어 따로 살았으니 어찌 은의가 있겠는가. 다만 부안이 애중하시던 의지를 생각하여 귀신의 제재를 어머니와 다름없이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덕왕후는 훗날 현종 때 송시열의 건의로 종묘에 신주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제가 매번 이런 역사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동지 혈육조차 내일은 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권력인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TV게느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9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